예제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 예제는 상속의 어떤 장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제가 아니고 상속할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제입니다. 자, 문을 한번 모델링 해 보려고 그래요. 객체지향으로. 근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이 문은 되게 단순한 문이에요. 그래서 문의 상태는 두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두 가지 상태만 가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열고 닫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과 요 상태를 유지하는 클래스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두 가지니까 보통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불리언 변수, 논리형 변수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is open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문의 상태, 현재 상태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true면 열려 있는 상태이고 false면 닫혀 있는 상태예요. 보통 is open처럼 is로 시작하는 어떤 변수 또는 메소드는 이제 불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변수들 또는 불리언을 반환해주는 함수들은 is를 앞에 많이 붙여요. 또는 뭐 has도 가끔 붙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equal false를 하고 있습니다. 저 equal false를 안 해도 is open은 false로 초기화돼요. 멤버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해줘도 자동적으로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불리언 변수의 기본값은 false예요. 그러면 얘를 하나 안 해나 마찬가지죠. 동일하죠. 그래도 저렇게 초기화해 주는 게 가독성에 좋습니다. 내 의도가 코드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먹으면 이 사람이 자동 초기화를 의도했는지 잘 모르고 빼먹은 건지 알기 어려운데 equal false 하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변수가 되면은 재분류에 의하면은 시작값 고정 변수가 되는 거죠. 모든 객체는 생성할 때 요 is open 변수는 멤버 변수는 false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값 고정 변수는 우리가 명백한 초기화를 한다. 시작값 유동 변수는 개발자가 결정해 줄 수 없고 인자를 받아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인자들을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뭐 생성자는 뭐 받을 게 없으니까 기본 생성자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어도 기본 생성자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도 보통은 저렇게 기본 생성자가 필요 없더라도 기본 생성자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빼먹을 수 있고 또 상속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걸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현재 상태를 열람하는 is open 메소드, 그 다음에 문을 열 때 쓰는 open, 그리고 문을 닫을 때 쓰는 close. 여기서도 또 하나 자바의 특징이 있는데 멤버 변수 이름과 메소드 이름이 같아도 돼요. C++에서는 그건 안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멤버 변수의 이름과 메소드 이름이 같아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is open 메소드를 또 다른 이름을 만들려면 고민이 돼. 뭐로 만들지 고민이 되는데 같은 걸 쓸 수 있어서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pen과 close는 요 멤버 변수를, 요 상태 멤버 변수를 true, false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단데 여기에 이렇게 출력하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냥 프로그램에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된 코드다.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런 코드들을 안 넣겠죠. 근데 이제 조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들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프로그램을 객체들을 만들 때 콘솔용이 아닐 수도 있고요. 굳이 이런 메소드들을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아웃하고 뭔가 뭘 입력 받으려고 그랬더니 인자로 받아야 되는 건데 스캐너 써서 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안 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시스템 아웃하고 뭐 스캐너 쓰는 건 필요할 때 쓰시는 거고,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부작용 말할 때 설명드렸듯이 콘솔 응용이 아닌 경우에는 또 필요 없는 거니까, 거기서만 동작하는 거니까, 이런 일반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코드들은 포함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아주 단순한 do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조금 잘 쓰고 있었는데 좀 기술이 발달해서 문을 잠글 수 있게 됐어요. 잠금 장치를 문에 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잠금 장치가 있는 문, 잠금 장치가 없는 문, 두 종류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금 장치 있는 문을 어떻게 만들지? 라고 생각했는데, 객체 지향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문이죠. 그렇죠? 이제 관계가 성립해요. 이제 관계 성립하네? 그럼 뭘 떠올려요? 상속을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상속을 이용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 말고, 상속을 이용한 거 말고 문 클래스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문 클래스를 수정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문,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도어 클래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지금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문 클래스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문 객체를 멤버 변수 hasA로 유지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 중에 객체 지향 설계 원리 중에 OCP라는 게 있어요. Open Close Principle. 그래서 객체 지향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코드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기본적인 객체 지향에서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코드를 확장하는 방법에는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을 이용해서 잠금 장치에 있는 문을 만들어 봅시다. 추가되어야 한 상태는 잠겨 있는지 여부예요. 그럼 원래 상태가 몇 가지가 있나? 잠겨진 그 잠금 장치에 있는 문의 상태는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더 많게 볼 수도 있는데 3가지 볼 수 있는데, 열려 있는 경우, 닫혀 있는 경우, 잠겨 있는 경우,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 클래스를 수정했다 그러면 3가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3가지 상태로 있는 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불리한 변수 갖고 안 되겠죠. 그럼 뭘 쓰세요? 3가지 갖고 안 돼. 그러니까 2가지 갖고 안 돼. 그럼 3가지가 필요해. 3가지 상태를 나타내야 돼. 열려 있는 경우, 닫혀 있는 경우, 잠겨 있는 경우.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뭘 이용해요? 네? 조건문이 아니야. 멤버 변수를 무슨 타입으로 나타낼 거냐, 정의할 거냐. 3가지가 필요해. 그러면 인트보다 더 좋은 건 열거형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인트는 이제 값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0, 1, 2를 이용해서 뭐 3가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인트로 변수를 쓰면은 타입 안정성이 제공이 안 되죠. 그 값이 마이너스 1로 될 수 있고 막 5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열거형을 이용해서 타입 변수, 아직 열거형을 자바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안 드렸지만 자바에도 열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몇 가지가 안 돼. 나열해도 충분히 정의할 수 있는 개수가 돼. 막 100개를 나열해서 열거형을 정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되게 작아. 그러면 보통 이제 열거형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는 열거형 이용하는 거는 여기서는 안 하고 이제 하는데, 추가되어 상태는 잠겨져 있는 문이에요. 아니, 잠겨 있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되어야 될 행위는 두 개가 더 늘어나요. lock, unlock. 두 가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door with lock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하면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door with lock을 만들었고요. door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태를 하나 추가했어요. 원래는 세 가지 상태만 있으면 되는데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여기 있는 거죠. lock 상태가 되면 is locked가 true면 잠겨 있는 거고, is locked가 false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예요. 요것도 이렇게 안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에서 슈퍼를 안 불러도 부모 생성자를 부릅니다. 이거는 요것도 불필요한 요소인데 그냥 써놨어요.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lock, unlock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이 슬라이드만 보고.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얘 말고, 얘만 봐서. 문이 잠겨 있어도 열 수 있다. 예. 문이 잠겨 있어도 열 수가 있어요. 왜? 왜 열 수 있냐? 오픈 메소드를 안 만들었죠. 재정의 안 했어요. 오픈 메소드는 락 상태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락 뜨면 오픈이 안 돼야 돼. 근데 얘는 그거를 까먹고 이제 안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이 락도 문이 열려있는데 잠궈봤자 의미 없죠. 그렇죠? 문이 닫혀있을 때 잠겨지는 거지, 열린 상태 잠금장치 해봤자 문은 계속 열고 닫을 수가 있죠. 뭐 잠금장치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잘못됐고, 또 뭐도 잘못됐냐면 오픈을 재정의해 줘야 되는데 재정의를 안 하고 있어요. 또 하나, door with lock은 이제 door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서브 타이핑이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얘를 door라는 리모컨을 갖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에러야. 왜 에러 나죠? 왜 에러 나죠? 이 객체는 락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객체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객체를 어떤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도어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어에는 락이라는 메소드가 없어요. 즉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것은 뭐에 의해서 좌우돼? 리모컨. 뭐 어떤 타입 변수를 사용하냐? 제가 말하는 리모컨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어라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도어를 처리하든 도어 with 락을 처리하든 둘 다 처리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있어요? 오픈, 클로즈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리모컨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실행되는 건 뭐에 의해서 좌우돼? 얘에 의해서 좌우돼? 아니에요. 얘가 가리키는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얘가 door with lock을 가리키면은 거기에 있는 메소드가 불러지는 거고, 얘가 door를 가리키면은 door에 있는 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객체지향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 그러고, 그 폴리모피즘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바인딩이 제공돼야 돼? 이른 바인딩, 늦은 바인딩. 늦은 바인딩이 제공이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결정해주면 안 돼. 왜? 컴파일 시간에 이 리모컨이, 실행 시간에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킬지는 코드를 가서 봐야 돼. 그때를 가서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듬 바인딩. 실행 시간에 실행할 함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상속을 하더라도 퍼블릭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는 부모에 없는 퍼블릭 메소드 추가하는 것은 별로다. 왜? 부모 리모컨 갖고 조작이 안 돼요. 물론 그게 의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상속만 하고 늘 사용은 부모 갖고 안 하고 내 거 갖고 할 수 있어요. door with lock이면 door with lock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실제 그렇게 쓰일 것 같아요. 뱅크 어카운트라는 리모컨으로 그 객체들을 처리하지 않고 세이빙스 어카운트면 세이빙스 어카운트 리모컨으로, 체킹 어카운트면 체킹 어카운트 리모컨으로 처리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꼭 부모에 있는 메소드만 제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추가해도 돼. 근데 다양성을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부모 메소드가 갖고 있는 공개 메소드 수와 자식 메소드가 갖고 있는 공개 메소드 수가 일치해야 이 리모컨, 부모 리모컨 갖고 자식들, 후손들을 모두 다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양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거고, 그걸 의도했다면 추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만들었는데 잘 안 됐어요. 뭔가 잘못해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 리모컨으로는 럭 메소드 호출할 수 없고, 럭, 언럭은 is 오픈 상태를 활용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픈을 제정이 안 했어요. 그것도 빠졌네. 물론 이 락을 부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어요. 이 D 리모컨은 도 리모컨인데 얘를 이 리모컨으로 바꾸는 거죠. 타입을 변환하면 이제 리모컨에 버튼들이 있으니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코드들 많이 등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설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는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타입 변환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타입 변환들 없이 프로그램이 할 수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락에 is open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열려 있으면 잠금 안 하는 거고,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으면 락을 할 수 있죠. 잠글 수 있고. 오픈은 락이면은 열 수 없고요. 아니면 슈퍼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재정의할 때 여기에 보통 뭘 붙여요? add override를 붙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게 되겠고요. 보통 지난번에 봤던 체킹 어카운트 예제와 마찬가지로 부모 메소드를 활용하긴 하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코딩하게 되겠고, 이 부모 메소드 부를 때 슈퍼를 이용하게 됩니다. 슈퍼를 이용하게 돼요. 얘가 빠지면 이거는 뭐가 돼? 무한제기 되겠지 뭐. 제기 호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얘를 호출하려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려는 게 아니고 부모 메소드로 호출하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슈퍼가 빠지면 무한제기 돼버려요. 제기 호출이 돼버리니까 슈퍼를 써야 되고, 슈퍼는 슈퍼는 없어요. 상위까지 안 돼. 내 바로 위에 거는 슈퍼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는데 그 위에 거를 뭔가 슈퍼 해서 호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긴 만들었어요. door with lock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동작은 하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면은 이 응용에서는
하나의 리모컨을 가지고 잠겨있는 문도 처리하고 싶었고, 잠겨있는 잠금장치가 없는 문도 처리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요. 락과 언락은 도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냐? 상속하는 게 문제였냐? 그게 아니에요.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문제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잠겨있는 문까지 고려할 거였으면 다르게 설계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즉 상속은 만들어 놓고 상속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부모의 메소드가 뭔가 프라이빗으로 멤버 변수를 막아놓고 뭔가 자식이 어떤 걸 구현해야 되는데 접근을 못하게 막아놨어. 물려는 받았지만. 그러면 내가 기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즉 상속은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제대로 된 상속해서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속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해야 그나마 깔끔한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상속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얘를 상속해서 뭘 만들려고 그러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얘를 수정하지 않는 한, 부모를. 근데 부모를 또 수정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코드가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라이벌 코드는 못 고치잖아, 내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는 게 과연 맞나? 이제 그게 고민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은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됐는데, 그쵸? 도어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도어 with 락이 있어요. 그런데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이 필요하면 얘를 생성해. 잠금 장치가 있는 게 필요하면 얘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상속 계층도를 그렸을 때 어떤 애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게 바람직해요? 단말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것들만 생성하는 게 바람직하고, 위에 있는 애들은 코드 중복을 제거하는 용도로 또 공통 리모컨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객체지향다운 설계예요. 근데 여기는 얘도 하고 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뭐가 답인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냥 도어 클래스를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잠금장치 있는 문도 도어, 잠금장치 없는 문도 도어로 처리하고 어떤 변수를 둬서 그 변수의 유무에 따라서 잠금장치가 있는 문, 없는 문, 그렇게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굳이 상속으로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상속으로 뭔가 다양성을 적극 활용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어는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 버리고, abstract 클래스면 이제 얘의 객체는 생성이 안 돼. 그리고 abstract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가 돼야 돼요.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이고, 자바는 abstract라는 키워드만 수식하면은 어떤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얘는 어때요? 코드가 아무것도 없어. 다 빈 거야. 다 빈 거예요. 이런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is open, close를 얘는 그대로 다 쓰면 돼. 그리고 이 두 개는 얘는 필요 없는 애야. 그래서 뭘 어떻게 했어요? 빈 메소드로 제정했어요.
락이 불러줘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문제는 없는 거죠. 언락이 불러줘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얘는 이 오픈 락, 언락을 다 재정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도 우리가 만들다 보면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애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도를 이렇게 하나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랬고,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멤버 변수로 도 객체를 여기다 하나 만듭니다. 얘는 코드 중복을 없애려고 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는 아까 코드에서는 뭐라고 불렀어? 슈퍼.오픈이라고 그랬죠? 근데 슈퍼.오픈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의 경우에는 이제 다 그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객체에 있는 구현된 메소드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애는 그냥 또 도.클로즈가 돼요. 이런 게 만드는 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해세를 이용하면. 상속을 하면 내가 물려받은 걸 그대로 쓸 수 있으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뭔가 재정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쓰면 되는데, 해세를 이용하면은 난 빈 상태가 돼요. 그럼 내가 여기에 메소드를 다 만들어주면은 다 넣어줘야 돼. 그런데 이런 애는 해세를 이용하는 게 별로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세를 이용하면 편하냐면, A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 푸, 바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B를 만들려고 그래요. B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얘도 뭐 푸, 바, 뭐 바즈, 햄 메소드가 많은데, 요 두 개를 봤더니 이 코드와 동일해.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코드 중복을 없애려면은 얘네들을 그냥 가져다 쓰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이 이즈의 관계로는 안 맺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AA, new A 라는 객체를 하나 프라이빗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는 A.fu, A.바 이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그럼 코드 중복이 없죠. 원래는 여기에 있는 몸체 내용과 여기 있는 몸체 내용이 중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중복 안 시키고 갖다가 쓰고 있죠.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구현하면 돼요. 여기는 이 4개 메소드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도어를 활용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만들 때 도어의 일부분만 활용해서 일부 메소드를 코드 중복을 없앨 때 이렇게 포함 관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A 객체가 B의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어도 코드 중복을 좀 없애기 위해서 포함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얘를 확장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얘를 수정하지 않고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상속을 이용하지 않고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도예제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면
이따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고요. 자, 상속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네, 상속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 걸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할 때 반드시 이주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이 상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 즉 다양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경우에만 이제 상속을 사용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주의 관계가 보인다고 해서 상속으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은 클래스 간 정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물려받는 걸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5개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나는 5개 메소드를 다 원치 않든 다 물려받아요. 그런데 나는 이 중에 일부는 쓰면 안 돼. 나한테 안 맞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조치 취해줘야 돼요. 조치를 안 취해주면은 코드가 동작할 때 이상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새를 상속받았는데 새의 플라이 메소드가 있어. 근데 나는 닭이야. 날지 못해. 그러면 그 플라이 메소드를 제정이 안 하면 어떻게 돼? 닭이 날아다니겠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려받은 건데 내가 그대로 써도 돼? 안 써도 돼? 조금 바꿔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는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 내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들을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려고 했더니 얘 갖고 안 되고 다시 타입 변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버튼을 여기다 넣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객체를 처리할 때는 항상 상위 추상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코드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계층도에서 단말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고 나머지들은 코드 중복을 없애고 리모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가 아닐 경우 이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도가 그런 예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였습니다. 클래스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깁니다. 4개? 4개까지도 많을 수도 있어요. A를 상속받아서 B 만들고 B 상속해서 C 만들고 C 상속해서 D 막 이렇게 너무 깊게 가면은 별로다라는 거고요. 상속과 포함 관계 중 똑같이 다 되면 포함 관계가 더 효과적이고 유연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속이 나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상속도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포함 관계가 상속이 못하는 거를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상속이 못하는 걸 포함 관계는 할 수 있다. 그 뭘까요? 상속은 동적 관계예요, 정적 관계예요? 정적 관계예요. 포함 관계는 동적 관계예요.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정적 관계가 되면은 관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돼. 동적 관계는 코드 수정 없이 코드 흐름상에서 관계가 바뀔 수 있어요. 여기도 A를 유지하고 있는데 클래스 C도 후 발을 제공해요. 진짜 조금 다른 거래. 다르게 해. 그래서 얘 두 개가 뭔가 묶여 있어. D로. 그러면 여기를 D를 쓰고 UA가 아니라 여기서 얘를 뭐 set D 해가지고 여기에 객체를 받아서 여기다가 세팅해주면 A 객체를 이용해서 얘를 동작시키다가 또 뭘 이용할 수 있어요?
C 객체를 이용해서도 동작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동적 관계는 우리가 항상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나중 뒤에 가면 아주 좋은 예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상속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인터페이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상속이라는 클래스관 관계 말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관계를 맺기도 해요. 인터페이스와 또 다른 클래스와.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서로 논리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제공하는 클래스를 그룹핑해서 공통 리모컨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비도 플라이 메소드 갖고 있고 비행기도 플라이 메소드 갖고 있고 새도 플라이 메소드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서명의 메소드 갖고 있어요. 그럼 얘를 플라이어블로 묶어줄 수 있고 그러면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리모컨이 생기고 이 리모컨으로는 새도 비행기도 나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 플라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코드 공유 기능은 없지만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와 유사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클래스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즉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 못해요. 클래스는 그것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죠. 인터페이스는 그것의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들을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바 8 이전에는 추상 메소드만 정의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정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뒤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똑같이 fly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앞에 아무것도 수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접근 권한이 어떻게 될까? public, private, public도 아니고 private도 아니고 얘는 디폴트라는 접근 권한을 가져요. 디폴트라는 클래스는. 그리고 얘는 생략되면 퍼블릭이에요. 디폴트라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선언하게 되면 디폴트 권한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생략하면 퍼블릭이야. 생략하면 퍼블릭. 그리고 abstract도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여기는 abstract가 생략이 안 되죠. 생략 안 된 거고 여기는 디폴트라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붙이면 abstract, public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멤버 변수를 가질 수 없지만 상수는 정의할 수 있고요. 자바 8부터는 디폴트 키워드를 죄송합니다. 디폴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 또 스태틱 메소드도 정의할 수 있고 자바 9부터는 프라이빗 메소드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기능이 이제 자바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얘가 개선돼서 멤버 변수까지 갖게 되면 이제 클래스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될 거예요. 지금이 거의 맥시멈으로 모든 기능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는 다릅니다.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거고, 인터페이스는 좀 다른 거고요. 추상 클래스가 있으면 얘를 어떤 클래스가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걔를 어떤 클래스가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클래스는 이 인터페이스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단위 상속만 제공하기 때문에 자바는 한 추상 클래스 상속받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다른 클래스를 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예를 들면 이런 플라이어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버드, 비 등을 이제 플라이어블을 구현하도록 implements를 씁니다. 상속할 때는 키워드가 뭐예요? extends고요. 확장.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implement, 구현한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인터페이스 구현한다는 건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선언된 메소드를 나는 정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B가 implement flyer인데 얘를 정의하지 않았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물려받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물려받았어? 추상 메소드를 물려받았죠. 추상 메소드를 물려받는데 내가 정의를 안 했어. 재정의를 안 했어. 그럼 얘는 여전히 추상 메소드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추상 메소드를 가지면 어떤 클래스가 돼야 돼?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fly 메소드 같은 애들을 다 flyable를 임플리멘트 하도록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리모컨 같은 걸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flyable 배열. flyable 배열에는 fly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객체를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유지해가지고 이거 갖고 처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fly 메소드밖에 없지만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객체지만 fly 메소드 갖고 있는 애를 하나의 리모컨 갖고 처리할 수 있고, 자료 구조 같은데 flyable이라는 자료 타입의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fly를 갖고 있는 애들을 모아서 유지하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클래스는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쉼표를 이용합니다. 쉼표. 그래서 eatable, swimmable 두 개를 다 구현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와 뭐를 재정해야 되면 eat도 재정해야 되고 swim도 재정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frog는 무슨 클래스가 돼야 돼?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고요. 얘가 펫이 eatable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럼 펫은 eat 메소드를 갖고 있겠죠. 이 펫을 골드피쉬가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으면서 implement swimmable 했어요. 그런데 얘는 펫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떤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어요? eatable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eatable 써주면 에러 나요. 안 써줘도 얘는 자동으로 eat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애가 돼요. 즉 부모가 3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 나는 그 부모를 상속받았어. 그럼 나도 3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써줘도. 써면 에러 나요. 안 써도 돼요. 여기에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써야 돼. 쓰면은 에러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골드피쉬는 eat, swim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자식은
자동적으로 구현하고 있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펫이 얘를 구현하고 있으면 it를 가질 거고, 그럼 얘도 당연히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골드피쉬는 어떤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냐면 스위머볼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고요. 펫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고 골드피쉬에도 유지할 수 있고 이트볼에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리모컨에 유지하냐에 따라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달라집니다. 펫이면 이트밖에 안 되겠고요. 스위머볼이면 스윙밖에 안 되고 골드피쉬면 이트, 스윙 다 되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간에 상속이 돼요. 인터페이스 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living thing하고 해서 eat 메소드를 갖게 했어요. 모든 살아있는 거는 먹을 수 있다. living in water는 extends living thing 하면서 여기에 swim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living in water는 몇 개의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두 개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eat와 swim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핀이 implements living in water가 되면은 eat, swim 두 가지를 다 구현해야 돼요. 얘는 얘를 상속 확장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메소드가 하나가 있지만 실제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는 요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요걸 구현하면 자동적으로 얘도 구현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extens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living in water도 하고 flyable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가지를 가져요? eat, swim, fly 세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확장해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확장할 때는 또 키워드를 뭘 써요? extends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세요. 여기는 implements 안 쓰고 extends를 쓴다. 아, 이게 틀렸네. 아니지, 이거 맞고. 맞네, 맞아요. 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living water, flyable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메소드가 선언이 안 돼 있지만 얘는 몇 개의 메소드 갖고 있냐면 fly를 갖고 있고 flyable을 통해서 living in water를 통해서 swim, eat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략 패턴이라는 좀 고급 내용을 설명하는데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상속과 포함 관계가 있으면 포함 관계를 선호해라 라고 했죠. 그거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fly가 있는데 fly 메소드가 있으면 여기에 날기 위한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날기 위한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요 객체에 do fly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는 행위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거야? 요 스트래티지에 정의되어 있는 거지. 근데 얘는 뭘로 유지하고 있어요? 객체로 포함 관계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유지하냐에 따라서 요 날아다니는 방법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여기 보시면 새를 만들고 set flying strategy에서 뭘로 설정해 놨어요? fly with wings로 설정해 놨죠. 그러면 요 순간에 요 새가 유지하는 전략은 뭐예요? fly with wings죠. 그러면 bird의 fly를 부르면 그 strategy의 do fly를 부르겠고 요걸 부르게 되면 뭐가 출력이 돼? 날개로 날고 있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하다가 set flying strategy 해가지고 이걸로 바꿨어. 그래서 또 fly 했어. 그럼 요번에 얘가 출력이 돼요? 얘가 출력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게 출력이 되겠죠. 즉 얘는 뭐야? 실행 시간에 요 몸체의 내용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바꾸려면 뭘 바꿔줄 수 있어? 얘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를 이런 상속 관계가 있는 A 타입이고 여기에 뭐 B, C, D 클래스가 있으면 요 타입의 리모컨으로 객체를 유지해요. 그럼 언제든지 유지하는 객체를 B 타입, C 타입, D 타입으로 바꿀 수 있죠. 해세의 관계를 유지하면. 이게 바로 해세의 장점입니다. 이 예제 말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숙제로 들었구나.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